오늘 시연의 주제는 청약 업무를 계정계 레거시와 분리하여 구축한 예시입니다. 시스템 측면에서 MSA를 도입하는 주 목적은 장애를 격리하는 것과 대량의 트래픽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장애를 격리하여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장애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업무를 완료하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연을 위하여 두 가지 부가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MSA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 관리 도구들이 있습니다. 화면의 하단부에는 현재 구동되고 있는 서비스의 온라인 상태가 나타납니다. 초록색은 정상 동작, 빨간색은 장애 상황을 의미합니다. 먼저 오늘 사용할 청약 종목을 신규로 등록하겠습니다. 임의의 종목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화면 하단에 청약 등록이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방금 등록한 종목은 청약 신청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종목을 선택하고 청약 주소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5개의 서비스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청약이 등록됩니다. 화면에서 보기에는 레거시 시스템과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장애 상황에서는 매우 다르게 동작합니다. 레거시 시스템에서 청약 신청을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사용자의 요청은 계정계 한 통의 서버 내에서 모든 프로세스가 처리됩니다. 때문에 계정계에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 상황이 오류가 난 것인지 조금 느리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신청한 내역도 휘발되어서 자동적인 재처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계정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하는 불편을 계속 겪게 되는 것입니다. MSA로 전환하면 이런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MSA 구조에서는 계정계와 청약 서비스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청약을 신청하면 신청 내역만 관리하는 작고 빠른 청약 신청 서비스가 신청 내역을 저장하고 화면으로 저장 결과를 회신합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계정계의 출금은 비동기로 처리하여 청약 신청 프로세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장애 상황에서 청약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계좌를 입력하고 청약 종목을 선택합니다. 청약 주소까지 입력하면 청약을 신청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장애는 하단에 있는 초록색 코어 버튼을 클릭하여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계정계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신청 서비스는 정상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요청 내역을 정상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금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신청이 완료되면 알려드린다는 메시지를 게시합니다. 이런 유형의 처리 방법은 쿠팡과 같은 IT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주문이 완료되었으나 결제가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간혹 뜨기도 하는데 주문 서비스의 처리는 완료되었지만 최종 결제의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게시됩니다. 이 화면에서의 청약 신청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신청은 되었지만 코어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계정계가 복구되어 자동적인 정상 처리가 이루어지면 그때 사용자에게 완료 알림톡을 전송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현재 화면은 청약 신청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방금 신청했던 종목의 신청 내역들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면 청약을 신청한 첫 번째 계좌는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정계에 장애가 발생한 후 신청된 계좌의 청약 신청은 청약을 처리 중이라는 장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청약 신청 서비스에는 청약 신청 내역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지만 계정계에 장애가 발생하여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청약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계정계 서비스를 다시 정상화 시켜보겠습니다. 계정계가 동작하고 잠시 기다려보면 메신저를 통해
청약이 신청되었다는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다시 한번 청약 신청 내역에서 청약 신청했던 종목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장애로 인해 청약을 처리 중입니다. 라고 했던 계좌가 계정계가 복구된 후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청약 처리 완료 상태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카프타와 같은 메시지 큐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레거시 시스템인 계정계 코어와 연동하려면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엔티 커럽션 레이어라는 별도의 계층을 통해서 계정계 대응 개발 영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행용 돼지 코어 댑터와 비슷합니다. 여행을 가면 콘센트 구멍이 맞지 않다고 해서 현지에서 새로운 전자기기를 사지 않습니다. 중간 역할을 해주는 어댑터만 있으면 그 나라의 콘센트 규격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CL이라는 레거시와 신규 시스템 사이의 중간 계층을 통해 계정계는 큰 변화 없이 기존의 통신 방식을 유지하며 신규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통합 모니터링 관리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스템이 MSA 구조로 변하면서 관리는 일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전문가 여러 사람이 나누어 처리하면 처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레거시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요청을 하나의 서비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로그나 흐름을 분석하기가 쉽지만 MSA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경유하기 때문에 처리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 있고 로그 분석의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또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로깅 모니터링을 별도로 구축하기에는 개수도 많아지고 각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통합 관리 도구를 사용합니다. 먼저 처리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도구인 예거가 있습니다. 예거는 분산 시스템에서 각 서비스 간의 호출 관계와 성능을 추적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청약 신청할 때 호출된 Create API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2건 정상적인 청약 신청, 에러가 발생했을 때 청약 신청 2건이 조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한 항목을 클릭해 보면 왼쪽의 코어 ACL에서 에러가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재시도를 하다가 코어가 활성화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요청에 대한 처리를 통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를 보는 것도 간편해졌습니다.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로그들을 집계하여 검색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EFK를 활용했습니다. 모든 서비스들의 로그를 통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로그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기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 형태로 로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 에러 로그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전에 비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 조치 시간이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예거에서 확인했던 트랜잭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요청 한 건을 의미하는 트레이스 아이디로 로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최초 신청 내역부터 중간의 장애 상황, 장애가 복구된 후의 정상 처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 자원의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서버 대수도 많고 자유롭게 파드의 확장과 축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파드는 레거시 시스템의 인스턴스와 유사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부하에 따라 인스턴스가 늘어나는 것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서비스의 사용자 요청이 많아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J미터를 통해 청약 신청 서비스의 부하를 발생시키겠습니다. 부하가 발생하여 임기치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파드 개수가 늘어나게 되며 제공된 화면에서 이러한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CPU와 메모리의 부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래픽이 급증한 상황도 한눈에 파악됩니다. 여기까지 MSA로 구성된 청약 업무와 관리 도구들을 시연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청약 업무가 MSA로 구현되어 각 서비스 간 장애 격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레거시 코어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청약 업무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청약 업무는 특정 시간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스케일아웃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MSA에 적합한 업무를 선정하여 금융 시스템에 적용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